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돈 빌려서 집 사는 것조차 한계 상황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비상이 걸린 게 가계부채 총액이 2천조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올해 1분기 말이 1993조, 2000조까지 딱 7조 남았었잖아요. 자, 근데 2분기 동안에 21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합산을 해보면 2014조죠. 물론 아주 디테일한 통계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제 19일 날 나옵니다. 이제 그때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은행권이든 금융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조건 2000조는 넘어간다. 2014조니까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0조 넘어가는 거는 확실시다. 정말 새로운 또 뭐 이런 상황이 열리는 거죠. 가계부채 2000조 시대가 결국 이제 19일 날 확정이 돼서 이제 열릴 텐데, 자,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금리는 인상 사이클에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 있는데 이렇게 인상 사이클에 진입해 있으면 그만큼 지금 이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들이 더더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티은행에서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 이번 달에도 올리고, 자, 그다음 금통위가 10월인데 10월에 또 올리고, 자, 그다음 금통위가 11월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데 8월, 10월, 11월 세 번 연속. 자, 이제 7월에 올렸었으니까 결국은 7월, 8월, 10월, 11월 4연속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내년 2월에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2.75%인 기준금리가 이렇게 8월, 10월, 11월 내년 2월까지 올리면 내년 1분기죠. 3월 1분기까지 우리나라 그러면 기준금리가 3.75%, 지금 2.5%에서 2.75 딱 한 번 올렸는데 앞으로 4번을 더 올리니까 2.75가 3.75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의 최종 금리가 3.75%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바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글로벌 금리 고공행진 지금 다들 난리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다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미국 지금 재무부 신규 국채 30년물 낙찰 금리가 깜짝 놀랐죠. 5.216%. 와, 25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10년물 낙찰 금리는 4.683이었습니다. 이것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황이었는데, 조금 데이터를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30년물은 이미 5.26까지 가 있고요.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692까지 가 있습니다. 4.5가 말 그대로 이거 넘어서면 이제 마지노선이죠. 이거 넘어서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거의 4.7까지 가 있고요. 지금 국채 지금 미국채 이거는 지금 5%를 지금 넘어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간 또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이게 패드워치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돌린 건데, 올해 12월 마지막 지금 미연준의 FOMC 지금 전망이 나와 있는데 3.75 동결이 32.4%고요. 자, 그다음에 4% 인상이 45.3. 그다음에 또 한 번 올려서 19.8%가 4.25. 그리고 4.5%까지 세 번 올린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동결이 3이고 금리 인상이 7이에요. 이 이야기는
올해 안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70%나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전망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내년 3월 17일 FOMC인데, 자, 내년 1분기죠. 내년 1분기에는 더 합니다. 그래서 3.75 동결이 20%고 나머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려 5번까지 인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다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다 합쳐보더라도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 1분기에 올릴 수 있는까지 확률이 지금 2대 8인 거죠. 그러니까 80%니까 자, 무조건 내년 뭐 1분기 안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고 미연준이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3.75. 자,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3.75까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아니면 지금 미연준은 또 4%로 달아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뭐 이런 금리 상황들이 뭐 올라갈수록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만 독불장군 계속 뭐 동결할 수 없잖아요.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물론 자체적인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들 뭐 유상대 부총재도 얘기했지만 고물가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우리나라 국내 상황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연준이라든지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일본 중앙은행이라든지 모두 지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안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걸 아는 시장금리 지금 뭐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미 KB 국민은행의 변동하고 혼합형금리가 8월 15일 기준 했을 때 상단이 6.45까지 지금 가 있고요. 신한은행의 지금 아파트 지금 담보대출 이것도 15일 기준 했을 때 이미 상단이 6.52%까지 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은행은 내일 이제 모레죠. 모레 이제 아마 올릴 것 같고요. 뭐 내일이나 모레 이제 올리겠죠.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올리니까. 자, 그리고 신한은행은 살짝 지금 올린 거죠. 이게 6.52까지 올린 거고요. 이미. 자, 우리은행의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상단이 6.53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번 주에 살짝 올린 거고요, 이게.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담보대출도 7.067까지 이미 7%가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은행이 이미 7%가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대 은행에 들어가는 지금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가 7.64까지 가 있습니다. 7.64면 거의 뭐 8%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도 지금 5.94니까 지금 6%. 결국 지금 하단이 6%, 상단이 8%.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5대 은행의 지금 뭐 최고 금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 8.7%면 거의 9%인 거죠. 결국 10% 주담대라는 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이제 겨우 7월에 한번 올렸는데 8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내년 2월 4연속을 지금 계속 더 올리면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돈 빌려서 집 사는 게 한계 상황이 왔다는 또 하나의 신호가 터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월 16일 오늘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와, 뭐 저도 계속 서울 거래량을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해 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 봐요.
16일인데 지금 570건이거든요. 서울 전체 거래량이 570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지금 8,900건. 이게 뭐 4월, 5월 뭐 지금 뭐 2, 3개월 전 얘기인데 거의 9,000건 가까이 갔던 게 6월하고 7월에 지금 5,200건대, 5,000건 초반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뭐 이것도 지금 그런데 9,000건이 5,000건으로 내려온 것도 그런데 지금 570건이면 16일이 지났잖아요. 이야, 이거 뭐 지금 한 곱하기 4 정도로 한다고 해도 2,000건 지금 초반이나 2,000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서울이 지금 2,000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충격적인 거래 괴멸 상황. 결국 지금 집을 이제 빚내서 집 살 사람도 없단 얘기잖아요. 뭐 물론 고금리 상황이나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겠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아예 이제 빚내서 이제 빚내는 것조차도 겁난다. 이제 뭐 빚내서 집 살 이유가 없다. 이런 뭐 당연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겠죠. 근데 집값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 하락 또는 폭락에 대한 걱정, 우려가 더 많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제 뭐 빚내서 집 살 사람도 거의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이렇게 괴멸로 가고 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가장 거래가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4월에 1,000건이 넘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지역에서 이렇게 1,000건 거래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건씩이나 터졌는데 이게 지금 5월에 800건, 그다음에 600건 이렇게 내려서더니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16일째인데 39건. 야, 지금 이렇게 되면 40건이면 하루 지금 3건이 좀 안 되는 거죠. 3건이면 16일이면 지금 48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야, 하루 3건이 지금 거래가 안 될 정도. 지금 1,000건이면 하루 지금 30건이 넘었었잖아요. 30건, 뭐 31~2건 정도 됐던 33건 뭐 이렇게 되나요? 33건 뭐 이 정도 나왔던 게 지금 하루 3건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루 3건이 안 되는 거면 그냥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지금 나 있는 완전 충격적인 괴멸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도 지금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도 마찬가지예요. 391건이면 400건까지 갔던 게 지금 200건대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48건. 지금 딱 그러면 여기는 하루 3건이네요. 정확하게 딱 하루 지금 3건 정도가 지금 거래되는 아주 여기도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도 200건대 정도 거래가 나왔던 게 100건대 초반으로 내려서더니 지금은 12건이에요. 12건이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이제는 뭐 빚내서 집 살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도강 지금 외곽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던 동네들도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에도 165건까지 갔던 게 지금 100건 초반대에서 지금 딱 14건, 여기도 하루 한 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 관악 같은 경우에도 368건, 400건 턱 밑까지 갔던 게 지금 100건대까지 내려와 있고, 달랑 26건이면 여기도 하루 2건이 안 되는 거죠. 하루 2건이면 32건인데 2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구로 같은 경우에도 688건, 뭐 지금 금강구 중에서 가장 많이 터졌죠. 한 700건 가깝게 터졌던 동네인데 지금 300건대까지 뭐 거의 반토막이에요. 300건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40건이면 여기도 하루 3건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노도강, 금관구, 자 지금까지 거래가 많이 터졌던 동네들조차도 완전히 거래가 쑥대밭이다. 결국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사람조차도 다 사라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도 한 200건대 정도, 270건에 한 300건 가까이 갔었었고, 뭐 많을 때는 한 500건도 넘었던 동네죠. 자, 근데 지금 100건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8월은 11건입니다. 마포도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용산도 161건까지 갔던 게 지금 50건, 60건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달랑 5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3일에 한 번 거래되는 거죠. 5건이면 3일에 한 번 거래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성동도 한 200건대 정도 거래가 됐었고 많을 때는 559건, 600건 가깝게 거래됐던 동네인데 지금 100건대로 지금 내려와 있더니 여기도 달랑 5건이에요. 5건이면 마찬가지 3일에 한 건 정도 거래가 될 정도로 결국 마포, 용산, 성동, 한강벨트 중에서 강북 중에서 가장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들조차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빚내서 집 살 사람조차 이제 없는 상황이겠고요. 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제가 현금 부자가 뭐 많다, 강남은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더니 강남의 현금 부자가 씨가 말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도 한 440건까지 터졌던 게 200건대까지 반토막 나더니 지금 141건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8월은 13건입니다.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됐다라는 거죠. 8만 5천 채가 넘어가는 동네에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자, 강남도 이제 빚내서 집 살 사람도 없고 현금 갖고 있는 현금 부자도 없고 완전히 살 사람이 씨가 마르는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389건, 400건 턱밑까지 갔던 게 179건, 딱 100건 턱걸이, 그리고 달랑 9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송파도 마찬가지 600건까지 거래가 터졌던 동네인데 273, 263, 300건 아래 완전 반토막 나더니 지금 딱 16건이에요. 와, 아니 송파가 하루 한 건 거래되는데 와,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헬리오시티만 하더라도 9,500, 한 만 채 가까운데 아니 하루 한 건, 아니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아니 잠실주공 5단지 여기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세대수인데 야, 하루 한 건 딱 거래가 됐다. 이게 지금 송파의 현실입니다. 자, 송파도 이제 빚내서 집 살 사람도 없고 현금 갖고 있으면서 집 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지금 살 사람이 없는, 결국 강남 3구도 무너졌다. 노도강, 그 다음에 뭐 금광구, 마용성, 그 다음에 뭐 강남 3구 모든 지역이 다 지금 무너져서 정말 이제는 살 사람이 없는 게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동도 체크를 해보면 강동도 많이 터졌던 곳 있죠. 많을 때 795건, 800건 가깝게 터졌던 동네가 그래도 한 400건까지, 한 500건 가깝게 유지가 됐던 게 259건으로, 그 다음에 192건으로, 그 다음에 17건. 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세대나 되네요. 자, 그리고 뭐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뭐 지금 그쪽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고덕 쪽도. 이런 데들도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뭐 17건이면 하루 한 건인 거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모든 지역들의 핵심 지역들마저도 모두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 집 살 사람은 없잖아요. 보셨지만 빚내서 집 살 사람도 없고 현금 갖고 있어서 집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나는 또 충격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8월 3일, 뭐 8월 3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지금 83 이제 세제 개편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하고 16일, 지금 이제 한 열흘 조금 더 지났는데 13일 정도 지났는데 서울은 매물이 지금 쌓여서 63,600건, 한 64,000건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5.4%가 와, 지금 한 12일, 13일 만에
한 5.4%. 그래서 전국 1위예요. 전국 1위. 아니 뭐 계속 매물이 줄던 서울이 갑자기 전국 1위로 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자,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에도 9.7%, 10% 가깝게 늘어나 있고, 지금 성동도 7.4%, 용산도 7.3%, 영등포도 7.1%, 강남 같은 경우에도 7%가 늘어났는데 강남은 이제 만 건대로 올라서 있습니다. 한 8천 건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만 건대로 올라와 있고요. 서초도 마찬가지 6.9%, 8천 건대 올라와 있고요. 마포도 6.5%, 광진도 6.3%, 양천도 6.2%나 늘어나 있고요. 송파도 지금 6% 늘어나 있고 강동도 6%가 늘어나 있고 동작도 5.8%가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곽 쪽들은 계속 매물이 줄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구로 같은 경우에도 5.6%가 늘어나 있고 금천도 2.9%, 노원도 1.7%, 관악도 0.9%, 강북도 0.9%, 도봉도 0.5%.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금하고 특별히 관련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들도 이렇게 모두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제 돈 빌려서 집 살 사람은 없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나면 뭐 방법은 하나죠. 집값이 폭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살 사람이 없는데 팔 사람이 늘어나면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계속 서로 금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최근에 호가들을 많이 살펴드렸지만 지금 급매 경쟁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래 건수가 지금 한 8,900, 9,000건 가까이 갔던 게 570건까지 완전히 거래가 괴멸돼 있다 보니까 실제 이 평균 거래 금액, 거래액이 완전히 정말 파탄이 나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5월에는 한 12억 8천이면 한 13억까지 갔던 거잖아요. 13억까지 갔던 게 12억, 또 그 다음에 10억 딱 턱걸이 하더니 지금 8월 16일이 지났는데 9억 9천까지 10억 아래쪽에 내려 꽂혀 있습니다. 13억이 9억대까지 내려가 있는, 서울 전체 거래액 자체가 파탄이 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40건 넘었던 게 지금 13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남도 평균 거래 금액, 거래액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게 지금 한 달 전에 32억까지 갔던 게 지금 21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와, 지금 한 달 만에 32억이 21억까지 내려오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이게 지금 강남의 그것도 평균 거래 금액이, 거래액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자, 그래서 거래가 없으면, 집 살 사람이 없으면, 이제 빚내서 집 살 사람조차도 없어진다 그러면, 야,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뭐 폭락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늘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뭐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뭐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데 또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이렇게 뭐 매일매일 제가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 주신다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